건강체력평가 이 시간에는 전신지구성 체력의 지표였던 VO2 max 최대 산소 섭취량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그 측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최대 산소 섭취량이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했었죠. 그리고 최고 산소 섭취량이라는 이 두 가지의 전신지구성 체력의 지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오늘은 최대 산소 섭취량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그 측정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최대 산소 섭취량을 측정하려면 일단 그 기구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가스 애널라이저라고 하는 가스 분석기가 필요하고, 그 가스 분석기에서 피감자가 측정할 수 있는 운동 부하 장치라는 것이 필요해요. 운동 부하 기구가 필요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운동 부하 기구 하면 가장 많이 쓰는 것이 트레드밀이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 에르고미터라는 것을 보통 이렇게 사용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기구를 가지고 운동 부하 검사를 실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트레드밀은 신체 이상이 없고 전신 운동이 가능한 피검자들은 보통 트레드밀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에르고미터를 사용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하지 쪽이 좀 불편하다든가, 또 체중을 실을 수 있는 운동을 하지 못할 만큼 비만하다든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체중을, 웨이트를 실리지 않게 할 수 있는 운동. 그러니까 자전거죠. 자전거는 이제 체중이 엉덩이에 실리기 때문에 주로 팔과 다리, 팔은 사용하지 않고 주로 이제 다리 운동을 가지고 하는 것이 보통 에르고미터니까, 대상자라든가 아니면 어떤 측정 그 도구나 실험 도구를 사용하는 그 여부에 따라서 에르고미터를 사용하든지 트레드밀을 사용하든지 그것을 이제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운동 부하 검사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실시를 하게 되는데, 운동 부하 검사는 보통 우리가 GXT라고 표현을 해요. GXT. 그러면 운동 부하 검사 시에 필요한 운동 방법이 있는데, 그 운동 방법을 도식화한 것을 보통 프로토콜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프로토콜. 그러니까 프로토콜이라는 것은 내가 운동 전부터 운동이 끝날 때까지 어떠한 계획 하에서 움직이겠다, 어떠한 계획 하에서 실험을 하겠다는 그 실험 방법을 표현하는 것이 프로토콜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토콜에 가지고 하는 운동을 우리가 무슨 운동이라고 하냐면 점증 부하 운동,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점증 부하 운동은 10분 전후로 해서 단시간에 그 사람의 최대 생리적인 한계, 최대 운동 능력, 최대의 퍼포먼스를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그 실험 계획이죠. 프로토콜의 방법, 프로토콜의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프로토콜은 내가 마음대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검증된 프로토콜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트레드밀을 가지고 하는 브루스 프로토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전거 에르고미터를 가지고 하는 오스트랜드의 프로토콜, 또 성별에 따라 다르죠. 남자의 프로토콜과 여자의 프로토콜, 여러 가지 그 프로토콜이 있는데, 그런 프로토콜은 이제 이미 그 학계에서 검증된 그런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그런 프로토콜을 활용을 해서 실험을 해야만이 그 데이터가 이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자기가 마음대로 그 프로토콜을 짜가지고 하는 것은 사실 데이터의 신뢰성이 적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검증된 프로토콜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자, 프로토콜의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프로토콜을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Y축은 어떤 트레드밀을 사용하느냐,
에르고미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부하를 이제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에르고미터를 가지고 측정한다고 하면 와트라는 단위를 씁니다. 와트 또는 킬로폰즈라는 단위를 쓰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트레드밀을 가지고 운동 부하를 주게 된다면 트레드밀은 두 가지의 부하를 줄 수가 있어요. 하나는 스피드, 속도죠. 시속 몇 킬로미터로 달릴 것인가 그게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인클라인드라고 해서 경사도라는 거 있죠. 트레드밀의 경사도가 점점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이 코사인 값을 가지고 이제 경사도를 측정하는데 이 두 가지가 이제 운동 부하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X축은 운동 시간을 뜻하는 거죠. 프로토콜에 따라서 매 1분마다 할 수도 있고 매 2분마다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프로그램이 짜진 대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2분마다 돼 있다면 2분, 4분, 6분, 8분, 10분, 12분 이렇게 프로토콜이 짜여져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 예를 들어서 와트를 가지고 한다고 하면 처음에 25와트씩 그 다음에 50와트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25와트 매 2분마다 25와트씩 증가시켜라. 이런 프로토콜이 짜여졌다고 하면 이게 이제 25와트부터 2분 동안 운동을 하는 거죠. 25와트로 2분 동안 운동을 하고 2분이 경과되면 다시 25와트로 올려야 되니까 50와트가 된 상태에서 또 2분 운동하게 되는 거고 또 25와트가 올린 75와트에서 또 2분 동안 운동하는 거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점증적으로 부하를 증가시키는 방법.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점정 부하 운동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간략하게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트레드밀을 사용한 운동 부하 방법 그리고 자전거 에르고미터를 사용한 운동 부하 방법 이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트레드밀이나 에르고미터를 사용할 때도 검증된 그 방법을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최대 산소 섭취량은 어떻게 측정을 될까? 자, 운동 부하 방법에 의해서 측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운동 부하 방법, 운동 부하 방법 또는 운동 부하에 의해서 이제 측정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가스 분석기가 필요하겠죠. 가스 분석기. 여러분 저기 보통 운동 처방실에 가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심전도라고 하는 그 카드 리더기를 부착을 해서 여러분 그 트레드밀이나 에르고미터에서 운동하는 그런 장면들을 TV나 실제 많이 보실 거예요. 자, 이 가스 분석기는 뭘 가지고 분석하냐면 CO2와 O2를 이렇게 자동으로 탐지를 해서 여러 가지 측정 변인들을 측정하는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가스 분석기를 보면 이제 그 측정하는 그 방법이나 도구는 나중에 실제 이제 실험을 할 때 이제 필요한 방법들이고 그런 모든 그 가스 분석기에 기구를 장착한 다음에 이제 트레드밀을 뛴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그 가스 분석기에서 우리가 측정하는 측정 변인들을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내가 호흡과 관련된 순환계와 관련된 측정 변인들을 뭘로 할 것인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보편적으로 선택하는 측정 변인들이 일단 보면 일단 시간이 나오겠죠. 시간. 그래서 시간도 breath by breath, 매 호흡마다 측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 10초마다 측정할 것이냐, 20초마다 측정할 것이냐 이렇게 초이스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우리가 10초마다 측정하게 되어 있다 하면 이렇게 되겠죠. 30초 이렇게 쭉 나가게 되겠죠. 그렇죠? 일단 측정을 하게 되면 이제 측정 시간이 기록이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다 초이스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 가지 변인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변인들이 뭐가 있냐면 심박수를 측정하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안정시 심박수를 측정하게끔 되어 있어서 처음에 심박수를 측정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72, 74회니까 한 70회 정도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올라가겠죠.
이렇게 점차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측정이 쭉 해서 뭐 120 쭉쭉쭉 올라가겠죠. 이렇게 심박수가 측정이 되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쓰는 변인이 환기량, VE라고 표현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호흡과 관련된 그런 용어를 여러분이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환기량을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환기량을 측정하니까 어떻게 되겠죠? 산소 당량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산소 섭취량을 환기량에 나눈 비예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당량 똑같게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것이 VO2 산소 섭취량을 측정하겠죠. 그 다음에 CO2 이산화탄소 생산량도 측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칼로리도 측정이 되고 뭐 MET도 측정이 되고 뭐 이런 것들 변인들이 굉장히 무수히 많은 변인들을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동 부하 검사 가스 분석을 할 때는 자기가 원하는 지표의 변인들을 측정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R이라는 것도 측정이 되겠죠. 그러면 운동 시작 전부터 이제 운동 부하 검사가 이런 프로토콜에 의해서 운동을 하게 되면 그렇죠? 운동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단계적으로 올라갈수록 힘든 운동이 돼서 보통 한 10분 전에 운동을 이렇게 스탑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측정 변인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측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게 다 이렇게 자동적으로 기록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뭘 알아보려고 하냐면 VO2 max라는 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최대 산소 섭취량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그 지금 측정 방법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VO2 max를 측정하려면 어디를 봐야 되냐면 여기를 봐야 되는 거죠. VO2 산소 섭취량을 측정하는 이 지표가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측정이 쭉 되는 거예요. 자, 되겠죠? 자, 그러면 어느 시점에 가게 되면 더 이상 산소 섭취량이 증가하지 않는 그런 구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산소 섭취량, 예를 들어서 60이라고 하면 최대 산소 섭취량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어떤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거나 그 상태에서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시점이 있을 거란 말이죠. 자,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여기가 당연히 VO2 max가 되는 거죠. 최대 산소 섭취 수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VO2 max가 나타난 시점에 심박수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심박수의 최고점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최대 심박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VO2 max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VO2 max는 공식에 의해서 간접적으로도 추정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런 운동 부하 검사, GXT 검사를 통해서 측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VO2 max의 측정 방법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실제 VO2 max와 그 다음에 건강과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제 운동선수들은 엘리트 운동선수들은 VO2 max가 높으면 전신 지구성 체력이 좋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평균적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는 않죠.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신 지구성 체력의 대표적인 운동이 이제 마라톤인데 마라톤을 잘한다고 해서 모든 선수들이 다 VO2 max가 높냐? 그건 아니거든요. 마라톤에 우승한 선수들 중에서도 VO2 max가 높지 않고 평균적으로 수치를 보여준 사람도 있기 때문에 꼭 VO2 max가 전신 지구성 체력을 대표하는 대표 지표는 아니에요.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전신 지구성 지표를 나타내는 그런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평균적인 것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런 것이죠. 그러면 일반인들하고 일반 질환자들의 VO2max와 건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VO2max가 높다. 이건 이제 뭘 의미를 하냐면, 허파의 환기량이 높다. 또는 혈액의 뭐예요? 산소 운반 능력이 뛰어나다. 그 다음에 모세혈관이 발달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보다 심박출량이 많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골격근에서 산소 이용 능력이 뭐 우수하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VO2max가 높은 사람들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건강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또 VO2max는 개인의 건강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VO2max가 높은 사람은 내분비계 기능이 굉장히 우수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체온 조절 능력이 뛰어나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얘기를 표현해 보면, 고혈압 환자나 비만 환자들을 비교해 보면 일반인보다 고혈압을 가진 사람과 비만을 가진 사람과 일반인과 VO2max를 비교를 해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겠어요? 고혈압과 비만을 가진 사람이 VO2max가 현저하게 낮더라. 일반인이 이런 질환자보다 VO2max가 높더라. 이런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VO2max와 그리고 건강과는 굉장히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연구 결과들을 보면 관상동맥 질환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관상동맥 질환. 자, 관상동맥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 관상동맥은 어디에 있는 거죠? 심장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심장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심장이 이렇게 있게 되죠. 좌심실과 우심실과 우심방과 좌심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심장도 하나의 세포고 기관이기 때문에 이 심장의 뒤쪽을 보면 이렇게 Y자 모양으로 이렇게 혈관들이 이렇게 뻗어져 있거든요. 그렇죠? 네. 혈관들이 뻗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마치 나무의 가지 모양으로 뻗어져 있다고 해서 관상동맥 이렇게 부르는 건데,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이 관상동맥이 막힌다든가 뭐 이상이 생겨가지고 혈액을 더 이상 공급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심장세포가 뭐 괴사하거나 심근경색이 되거나 뭐 협심증을 유발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질환들을 유발할 수 있잖아요. 네. 따라서 VO2max가 높은 사람들은 이런 관상동맥 질환에 걸릴 확률도 굉장히 낮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사성 질환과 VO2max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VO2max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전신지구성 체력을 대표하는 지표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어디에도 많이 활용되고 있냐면 운동 강도에도 활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VO2max가 되겠죠. 또 최대 심박수하고도 이제 운동 강도로 많이 사용하는 건데, 아마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이제 VO2max,
이게 이제 운동 강도로 많이 사용되는데, 운동 강도로서의 VO2 max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퍼센트 VO2 max라고 표현하는 거죠. 퍼센트 VO2 max. 그래서 우리가 보통 75%, 보통 70% VO2 max를 이상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고강도 운동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50% VO2 max 이하를 무슨 운동이다? 저강도 운동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이 사이를 뭐라고 하죠? 중강도 운동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VO2 max에 대해서 어떻게 측정이 이루어지는지 그 측정 방법, 물론 이제 운동 부하 검사 두 가지의 트레드밀과 에르고미터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했지만 운동 부하 방법, 프로토콜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렸고 VO2 max를 어떤 그 방법에 의해서 측정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제 이제 대면 수업이 이루어지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실험실에서 직접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은데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이론적으로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전신지구성 체력인 VO2 max가 측정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